여러분의 최애 라면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불닭볶음면을 참 좋아합니다. 매콤한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만 같은데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불닭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로 날아갔습니다. 신규 사업의 타진도 기대됩니다. 김 부회장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매출 1조 원 규모의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위한 글로벌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는 이번 박람회에서 삼양 뉴푸드월드라는 주제로 홍보 부스를 열고요. 지난해 부스 규모를 2배 늘려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불닭볶음면과 쿠티크 그리고 탱글 홍보에 역점을 뒀죠. 쿠티크는 지난해 12월 세계 면 요리를 큐레이션하는 누들 부티크라는 콘셉트로 선보인 바 있는데요. 누들 부티크라는 콘셉트로 선보인 프리미엄 건면 브랜드입니다. 탱글도 지난 6월 새롭게 출시한 해외 전용 건면 브랜드죠. 파스타의 한국적인 맛을 조화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는 최다 수출국인 중국에서 제품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대표 제품 불닭볶음면의 수출은 약 70에서 80%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제품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제품 다변화를 직접 이끌겠다는 각오로 CIIE에 참석해 직접 홍보를 나선 김 부회장, 불닭볶음면의 해외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길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나이 올리는 매운맛, 농심 신라면. 농심도 뒤처질 수 없겠죠? 농심의 해외 진출 상황을 조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리하면은 중국 요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요리집을 중국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요리집을 일본집이라고 하거나 멕시코 요리집을 멕시코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 중국집만 이렇게 부르는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잡다한 소리는 그만두고요. 이 농심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쪽에 보시면은 쭉 내려서 매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내수 기업입니다. 내수 비중이 90%가 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그렇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수출 역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이거는 올해 상반기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출 비중이 더 큰 삼양,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아무튼 수출에서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설비도 있겠죠. 이쪽에 쭉 내려보면요. 해외 공장은 심양, 상해, 청도, 그리고 미국, 연변 이런 데가 있는데 연변은 생수니까 이건 빼도록 하고요. 이렇게 라면을 만드는 공장들이 쭉 있습니다. 청도도 반제품이나 스프를 만드는 데니까 빼도 되겠네요. 이쪽에 생산량을 봐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세들이 확인이 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 쪽의 성장세가 지금으로서는 눈에 가장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역별 매출액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출액 쪽에서는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국 같은 데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식품 수출 정보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라면 수출 동향을 보면요. 거의 매년 최대 실적의 기록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최대였는데 더 좋아졌고요. 올해는 이게 9월 기준인데요. 이미 지난해를 어느 정도 따라잡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라면들의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생충이나 BTS 같은 걸로 대표되는 국내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점,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불닭볶음면 챌린지 같은 SNS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된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별 수출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은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인구도 많고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음식의 유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입맛 같은 것들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 확대에 나선다면은 이것도 실적 개선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라면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안 슈퍼 같은 곳에나 가봐야지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라면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동네 슈퍼에만 가도 한국 라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라면은 꽤 비쌌는데 가격도 지금은 많이 저렴한 수준이 됐고요. 역시 기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싼 값으로 구할 수 있는 라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드셔보시면은 면발이나 국물 모두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라면은 면발이나 양념 이런 측면,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처음 생산한 게 딱 60년이 됐습니다. 1963년 삼양라면이 만들어진 게 처음이거든요. 헝그리 정신을 상징하던 라면이 지금은 수출의 효자 상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셈인데요.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